네, 정겨우 TV의 정겨우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죠, 어제 동아 비즈니스 포럼 2019에서 신라호텔에서 설명하는 뭐 하버드 MBA 또 프랑스의 인사이드 저도 뭐 경영대학원 처음 들어봤는데 거기에 네 분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주제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포럼을 이제 열었습니다. 사실 뭐 1년에 한 번 정도 포럼에 참석을 하는데 상당히 12월만 되면 기대가 되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제 지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관계자 굉장히 분이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도 이제 티켓을 VI 티켓을 받아서 이제 매 해마다 가고 있는데 요번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해가지고 당신의 전략을 재창조하면서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연사로 말씀드리면 조직 혁신과 리더십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로자베스 모스 켄터 교수분인데 여자분이신데 키도 굉장히 작으신데 굉장한 내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사실 이제 그 포럼 현장에서 어떤 분이 계속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 좀 그만 찍으라고 강의 집중이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센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이제 하버드 또 경영대학원의 수닐 굽타 교수 이분은 이제 디지털 전략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당신의 비즈니스에 상상 엔진을 달아라 해서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하셨고 스탠퍼드대의 이제 경영대학원 교수인 이제 윌리엄 바넷 교수는 이제 붉은 여왕 전략 이런 경쟁 전략 해가지고 이제 이론의 창시자인데 이분이 이제 붉은 여왕 경쟁 이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제 주제로 강의했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붉은 여왕 경쟁 이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가 있고 이제 진보가 있잖아요. 사실 진화는 어찌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비자발적인 부분에 어떤 변화를 한다면 진보에 대한 부분은 의지적인 부분이죠.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진보적 행태를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진화에 대한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경쟁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번째 이제 네이션스 퍼 교수는 이제 저도 이 학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이라고 그래서 혁신은 이제 파괴적이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다섯 가지 신하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전략과 파괴적 혁신 분야의 전문가 해서 이제 이분이 제자가 인스타그램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연사로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그 부분을 듣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이분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혹은 전환에 대한 부분은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스킬에 대한 부분들이 테크니컬 스킬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싸인 사람이 오히려 그런 디지털 도구 그런 혁신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인자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결국 피플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이렇게 딱, 한 7시간? 아니구나. 한 8시간 정도 되겠네요. 8시간 정도 딱 투자하고서 어찌 보면은 세계적 석학들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1년에 어찌 보면 저도 한 지금 6년, 5년 된 것 같아요. 거의 매해 빠지지 않고. 그래서 올해는 1시간 반 전부터 딱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잘 듣게 됐는데 먼저 그 기조 강연했던 로자베스 모스 켄터 교수, 여 교수인데 켄터 교수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에 이끄는 혁신이나 무엇인가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뭔가 대주제를 딱 잡으면 건물 밖으로 이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벗어나 생각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박스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경영자 사고 중심에는 요새 심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 심리는 뭘까요?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은폐 은폐하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걸 이제 전제를 하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예측하지 마라.
예측해봐야 맞지도 않는다. 이 대표적인 예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글을 누가 예측했냐라는 거예요. 구글을 아무도 예측하는 사람이 없대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은 그냥 검색 엔진 뭐 대단한 네 근데 이렇게 될지 누가 예측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뭐 켄터 교수는 아니었고 이제 마넷 교수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페이스북하고 구글을 얘기하면서 자기 비웃었다는 거야.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겠느냐. 그래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지 마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키워드 좀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변화는 반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한번 좀 페이퍼를 한번 쫙 정리해봤거든요. PT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뭐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붕괴와 파괴의 방향은 이제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지 마라.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 이 변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어 있냐면 구글은 이제 자동차도 그리고 은행도 로켓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시작했지만 사실 어디까지 확산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대도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제 부회장인가? 뭐 아무튼 그 경영자께서 PPT 발표를 금지했어요. 하지 마라 이제 슬라이드, PPT 슬라이드. 한 장에서 두 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고하라. 뭐 이런 부분. 그래서 현대는 모빌리티 회사로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을 천명했던 회사였던 그리고 하이어 회사, 이 냉장고 회사로 알고 있잖아요 중국에. 근데 더 이상 이제 냉장고 회사가 아니고 생태계를 만드는데 식품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다.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미국의 지위에 한 사업부를 인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품 사업과 관련된 사업부를 인수해서 중국 경영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중국 경영을 공부하는 어떤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삼성도 이제 5G 테스트를 했었다. 그래서 조직을 넘어서는 관점과 사고의 지평선을 확대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심리가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요새 심리. 그러니까 그 요새 안에서 그 근거지 안에 그 아지트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5F 그래서 5가지 F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포커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한다? 포커스를 어디에 둔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사업적 비즈니스 미션과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purpose, 목적, 두 번째 value, 가치겠죠. 세 번째 principles,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부분들 PBP. 그래서 이 5가지, 이 3가지 어떤 목적과 가치와 어떤 원칙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그래서 미션에 집중해야 된다. 저도 사실 강의 때 많이 주장하는 부분인데 이제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불확실성해지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쪼개면서 가야 되고 그것들을 계속 반응해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집중한다. 두 번째는 fast, 포커스 다음에 fast. 그래서 신속함이고 빠르게. 그래서 요즘 뭐 HR 뭐 5, 6년 전에도 작년이죠. 작년에도 애자일 전략으로 이제 이 동아 비즈니스 포럼을 했었는데 그때 했던 부분이 애자일 전략인데 민첩하고 스마트하게 계속해서 신속하게 변화를 했고 적응해야 된다. 세 번째 플렉서블하죠. 유연함이겠죠. 그래서 이제 켄트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일로 이펙트 일본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일로 부서 간의 어떤 그 장막이 껴있는 상태에서 조직이 더 이상 개선 나오고 업그레이드되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 그래서 조직 간에 이제 섞는 거죠. 예를 들면은 유명한 일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IT 관련된 부분인데 버스 트럭 기사를 모셔와서 이거를 엔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저기군요. 인텔이군요. 제가 얘기 들은 바로는 예전에 들었는데 인텔이 거의 몰락하는 과정에서 무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엔진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트럭 운전사가 그때 회의에 들어왔는데 못 알아듣잖아 트럭 운전사가. 근데 지나면서 툭 던졌다는 거죠. 엔진에 기어를 장착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딱 지나갔는데 그것이 해결점이 돼서 인텔이 다시 기상에 수행하는. 그러니까 영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더 쉽게. 네 번째는 이제 프렌들리. 그래서 끊임없이 동맹과 협력. 그래서 협업적인 코퍼레이션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릴레이션십에 대한 커넥티비티,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했고, 다섯 번째가 이제 펀. 그래서 재미있고 즐겁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그 현장에서도 이제 QR 코드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약한 게 뭐가 나왔냐면 이제 재미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재미를 만들면 못하겠는데 이 재미를 어떻게 느끼게 할 거냐.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켄터 교수가 어떤 뭐 완전한 답을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재미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의 사견인데, 목표와 그 달성에 대한 방식까지도 본인에게 이름을 하는 거죠. 물론 이름한다고 해서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업을 계속해 나가되 그것에 대한 주도성을 위임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그래서 포커싱하고, 그 다음에 패스트 신속하게, 다섯 번째 플렉서블하게, 프렌들리하게, 그리고 펀. 이 다섯 가지가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을 벗어나 생각하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끊임없는 이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한데, 이 시스코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 상호작용을 위해서 10대와 같이 사무실에서 같이 공용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4, 50대, 5, 60대의 경영진들이 10대, 20대, 30대가 구매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그들과 대화를 하지 않고 그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가끔 이게 조기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접촉하고 어프로치 하다 보면, 이제 커넥션을 갖다 보면, 섹션을 갖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상호작용성에서 깨달음이 또 올라오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조직이 갇혀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이제 코닥이었다. 코닥이 사실 충분한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벤처도 투자하고 그랬었는데, 이 요새 심리인 거죠. 조직 내에서 건물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사일로 이펙트도 있어요. 사일로를 넘어서지 않는 장벽, 구성 안의 장막을 넘어서지 않는. 그래서 최악의 악몽에 이제 투자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최악의 악몽에 투자한다는 거는 최악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기업가 정신이 있을 때 일은 재밌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의미 있는 변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일이 재밌어지냐 봤더니 자부심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 그래서 어떤 의료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들을 표출할 수 있게끔 원하는 복장을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입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해서, 요것도 중요한 어떤 인사이트를 던져줬던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중요하냐, 고객에 대한 충성이 중요하냐. 자, 한번 여쭤볼게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중요할까요? 고객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할까요? 예, 그렇죠. 고객에 대한 충성심이 회사의 애사심으로 전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당연히 주주의 이익이라든가 회사 이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애사심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예전 커스터머 고객에 대해서 기여. 그래서 예를 들었는데, 인도의 타타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기여할 것인가, 돈 이상의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부심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성취감에 연결됐을 때 그것이 기업가 정신으로, 그래서 조직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자연스럽게, 결국 조직 문화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켄터 교수의 그 자기만의 법칙이 있대. 자기만의 law에서 켄터스 law 해가지고 뭐냐면, everything looks like a failure in the middle. 모든 것은 과정상의 실패로 보인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과정 중에는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보인다. 자기는 이거를 자기만의 어떤 그 법칙, 원칙으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도 어떤 과정에 대한 부분들, 끊임없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의 반복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적 결과라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못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정은 실패로 보일 뿐이다. 과정에 있어서 실패로 보일 뿐이지 결과, 성공으로 가면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급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복잡성이 과중이 되는 데서는 장기적인 비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검증을 계속해서 비전을 지속적으로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중요하고, 야, 요거는 그냥 지나가다 딱 던졌는데 제가 이렇게 확 이렇게 제가 나름의 이제 훅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기업 교육을 하는 제 입장에서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교육이 그렇진 않지만 받아들여 이렇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든 대학이든 받아들여. 그렇죠. 어찌 보면 기존의 매뉴얼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근데 진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말 교육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받아들여가 아니라 받아버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제가 한번 인사이트가 왔어요. 답은 아니겠죠. 하지만 받아버려라는 교육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일탈 속에서 계속해서 뛰어난 발견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윌리엄 바넷 교수가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 닫아버려라는 게 이제 창의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죠. 복종이 아니라 이제 창의로 가는 것인데 IBM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느 지역에 던져놓고 네가 알아서 계획하고 네가 알아서 이제 하고 네가 알아서 결과를 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리더십 개발이라는 것들은 그 현장 안에서 자기 끊임없이 뭐죠? 시도해보고 깨져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 배움이 연속이 되고 성장이 되고 근데 그것이 자식 애사심으로 넘어가더라. 그래서 디지털 혁신의 핵심은 ask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질문이다. 저도 매 기업 강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21세기의 리더십이 하나가 있다면 질문이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박스 사고, 요소 심리 이 부분들이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떤 벗어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들을 이제 맡아야 된다. 아버지도 이제 슈닐 쿠타 교수는 이제 비즈니스 상상 엔진을 달아라. 그래서 고객의 기회를 잡을 기회, 그러니까 고객의 불만족을 비롯하는 데서 고객의 불만족에서 이제 기회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디지털 리더십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제 예전에 책이 있었는데 이게 루이비통도 넷플릭스처럼 해서 이 책에서도 제가 잠깐 다는 제가 본 게 아닌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디지털 리더십 네 가지 첫 번째 비즈니스를 재해석해서 플랫폼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새롭게 어떤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재평가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채널, 옴니 채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고객 관계를 재정립해서 참여와 측정을 하고 네 번째 조직을 재정비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디지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디지털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트랜스포메이션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네트워킹을 또 강조를 했는데요. 편의성, 다양성, 저렴한 가격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아마존이 떠오르죠. 아마존은 이제 고객 팬덤이 이미 형성이 되면서 네트워킹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베스트바이라는 일종의 우리나라 따지면은 하이마트 뭐 이런 이제 유통점이죠. 근데 베스트바이가 당연히 어려워지겠죠. 아마존 그러니까 베스트바이에서 물건을 이제 보고 확인하고 그냥 아마존으로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바로 뜨잖아요. 그러면 구매는 어디서? 아마존에서. 근데 사전적인 체험과 사전적인 확인은 어디서? 베스트바이에서. 그러니까 베스트바이는 아마존은 계속해서 수익이 늘지만 베스트바이는 계속해서 수익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이런 질문을 에스크를 했답니다. 뭐냐?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이냐? 그럼 어떤 가치를 고객에 제공하는 것이냐? 끊임없이 experience죠. 경험하게 해주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매장의 역할. 그러면 그것들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어느 업체죠? 제조사, 삼성, LG, 소니, 뭐 GM, G, 뭐 이런 부분의 회사들에게 매장을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턴을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안 하면 물건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경영진들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떤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치 제공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전환하고 패러다임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주유소 가격이 굉장히 시잖아요.
근데 이 주유소도 찾아가는 주유소.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미쉐린 타이어 아시죠? 이 미쉐린 타이어가 렌탈을 하는데 그 렌탈에 대한 부분들이 타이어 미터당 이게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미터당 가격을 책정하는데 거기에 센서를 달아서 얼마를 주행했는지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가격을 책정해서 봤는데 이게 굉장히 현금 흐름을 높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기압도 체크해주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 굉장히 고급 브랜드잖아요. 근데 렌탈 우리가 매번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빌릴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또 예를 드는데 구글 같은 경우도 네스트를 인수를 했다. 그래서 35억 달러 인수했는데 그게 뭐냐 온도 조절 장치. 근데 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을까? 결국 데이터죠 데이터.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 요거는 이제 바넷 교수가 윌리엄 바넷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구글의 어떤 그 책이죠. 책 제목이 이제 구글의 종말이라는 책인데 저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앱스트랙을 이제 요약을 이제 봤는데 거기 이제 조지 길더 교수입니다. IT 이제 트렌드 전문가인데 이분은 구글의 종말이 예언을 합니다. 그 이유의 근거는 뭐냐면 인터넷 집중화라는 거죠. 데이터 집권화, 그러니까 집중화. 근데 이게 집중을 시키는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데 뭐가 약하다? 그것들에 대한 키핑하고 지켜내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히 뭐죠? 사실은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제공도 하고 우리도 얻는다고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구글의 95% 수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광고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광고를 보면서 광고에 대한 우리 수익 구조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가져가고 있다? 구글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크립토코즘 이 크립토란 말하고 아마 코즘이란 말 이런 말이 아마 섞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크립토코즘이 이제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암호화를 통해서 분권화되는 재산 이게 크립토코즘 발음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 탈중앙화 분권화가 될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이제 이분이 했었죠. 어쨌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조지 길더의 구글의 종말 굳이 글쎄 뭐 내용 뭐 보실 수 있으면 보시는데 저는 이 요약만 간단하게 봤습니다. 또 이거 영의 데이터에 연결돼서 DL이란 그 이제 저 회사도 사실 트랙터 회사인데 이제 농장 관리, 거의 센서로 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농장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수익 구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전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붉은 유형 경쟁 이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가지고 이제 윌리엄 바넷 교수. 그래서 이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줘. 아주 중요한 문장. 위대한 조직은 계획하지 않고 발견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탈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라. 그래서 리더란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개인들이 그런 일탈을 통해서 어떤 발견들을 해나갈 수 있게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그 룰 메이커, 시스템 메이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가지 부분을 얘기하는데 일탈하고 발견하고 지속하고 성장하고 합류하는 과정. 그래서 이것들에서 생각의 실험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이 위대함의 경로다. 자, 위대함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일탈, 두 번째 발견, 세 번째 지속, 네 번째 성장, 합리화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발견을 해 나가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첫 번째는 안정감이겠죠. 어떤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끔 탐색을 허락해주는 그 시스템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블루오션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붉은 여왕 이론 그래서 레드 퀸 테오리에서 이게 이제 생물학에서 이 부분인데 주변 상황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지나라도 앞서가지 못하면 간신히 제자리에 유지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냐면 제자리에 있고 싶으면 죽으라고 뛰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러니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발전하지 못하는 주체는 결국 도태된다는 것이죠. 뭐, 네, 그렇죠. 예, 끊임없이 변화해라. 뭐, 이 부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네이선 퍼 교수, 프랑스 이게 인시아드 경영대학 이 교수도 참 재밌었어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5가지 신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디지털 혁신은 곧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어떤 그 디지털 혁신의 4가지 요소는 어떤 연상도 컴퓨팅 그런 어떤 연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2번째 소프트웨어, 4번째 연결, 5번째, 4번째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분개를 해야 되냐, 디지털 혁신을 꼭 분개를 해야 혁신이라는 게 그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개선과 업그레이드인데, 예를 들면 이제 마스터카드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비자랑 계속 경쟁할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비즈랑 경쟁하지 말고 새로운 부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그 지하철에 탑승할 때 마스터카드를 이제 사용을 하면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또 데이터가 또 생성이 되잖아요. 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거기 또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돼서 그 또 다른 기회가 포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드 결제, 영국 전체의 카드 결제가 새로운 기회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의 에어로플라시라는 최악의 항공사가 있었대네요. 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절대로 피해야 되는 항공사였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CEO가 오면서 이제 IT 전문가가 왔는데 2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유니폼은 전면으로 바꾸고, 이거는 제가 또 커뮤니케이션 이제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또 박사논문 쓰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데, 유니폼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예전에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죠. 지하철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다? 지하철을 굉장히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페인트를 다시 새롭게 칠해서. 범죄율이 뭐죠? 줄어들었죠. 이거는 깨진 유리창에 일어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금을 탁 내면 거기서 확 하는데 그 금을 없애면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유니폼을 바꿨고, 2번째는 뭐냐면 프로세스 자동화. 그래서 타블릿을 통해서 이제 문서로가 없는 거지. 체크업을 계속 고객을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부 연동을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게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소위 말하면 자기 자본 비용과 BSA 기준 이것까지 다 소위 말하면 매출 수익까지 다 서로가 공유가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어떤 IT 자동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핵심 역량들이 모아서 새로운 기회가 됐다. 그래서 꼭 붕괴는 아니다. 개선과 업그레이드다. 2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냐. 제품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플랫폼. 그래서 상호작용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결. 이것이 중요하다. 3번째가 이걸 혼자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공유하고 분담해서 협업적 비즈니스.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뭐 당연하겠죠. 4번째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뭔가 새롭게 한다는 부분에 우리가 강박관념을 갖기보다는 기존의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을 만드는 회사면 테니스 라켓의 칩을 가미리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어떤 패턴들을 하면서 그걸 데이터로 구축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모델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5번째는 그러면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에서는 사람이 없는 것이냐? No.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 피플은 인싸들이 오히려, 그래서 기술은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들한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스마트한 어떤 그런 IT 툴이 부여가 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디지털 트랜스폼에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배움의 의지가 많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 졌고, 또 국타 교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면도기가 중요하냐, 면도 칼이 중요하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면도 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면도기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우리가 IT, 뭔가 반아날로그적이고 뭔가 사람과는 좀 무관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에 큰 장이 열리는구나. 근데 그 귀의 장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야 되는 부분에 사람에 대한, 특히 누구죠? 커스터머, 기존의 커스터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가 그러니까 물론 완벽한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성이 이제 오지만 그 부분에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고 하면 우리에겐 이건 굉장히 귀의 장이다. 이것이 사실은 그런 하루 7시간 동안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한 동아 비즈니스 포럼의 핵심 키워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많이 나왔었죠. 모든 것은 과정 중에는 실패다. 과정 중에는 다 실패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을 놓치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비즈니스 기반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뭐죠? 예, 배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는 자는 배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버릴 수 있는 거.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한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논문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는데 그럼 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배움을 서로 공유하면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서로 의견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후에도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